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0.93%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이렇게 있었던 지지선, 추세선을 이탈하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생환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실 텐데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11선도 애매하긴 하지만 돌려주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던 날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상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 자체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떨어졌었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해줬었으면서 네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패싱을 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좀 관세 협상 결과가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하락을 했었던 거지, 뭔가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원전 테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전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렸었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HI가 이렇게 지금 돌려 세워주면서 최근에 상승을 하나 싶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단기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확실하게도 올라와 주면서 BHI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신고가를 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쨌든지 간에 최근에 하락이 무색할 만큼 돌려 세워주는 단기 쌍바닥을 완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다뤄봐야 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신고가 막상 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따라잡기도 어려울 만큼 내가 이거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수밖에 없게끔 무서운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요. 댓글에 모두 다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은 많은 개인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지금 진행을 해버린 상황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매도 물량이 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식 키워드로 잡혀 있으신 분들한테 유튜브를 추천을 해봐드린다라는 소리고, 이런 분들이 딱 보시면서 그럼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다, 매수로 오히려 참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최근에 있었던 하락에서 이 패싱을 당했다라고 느꼈던 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두산에너빌리티 카드를 꺼낼 거라고, 관세협상에서 꺼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좀 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어떤 얘기만 있었습니까?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뭐야 이거 원전에 대해서 얘기할 것처럼 사실상 인터뷰도 다 하셨는데 왜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만 얘기가 나오지라고 하면서 하나오션만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좀 유지가 됐었는데, 그 뒤로 사실상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끝난 단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대미 투자의 원전도 포함이라고 하면서 부산 웨스팅하우스 검토하나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아래 좀 보시면 부산이 직접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검토할 만하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업계에 따르면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원전 분야도 다른 제조업들과 유사한 현지 투자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쭉 내려보시면은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은, 원전은 사실상 국내에서 제작해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이유가 주기기라는 중량물의 특성상 항구부터 새로 만들어야 될 수준이다 보니까 도시 하나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사실상 대미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웨스팅하우스 인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웨스팅하우스는 경영난으로 2005년, 2017년, 2022년에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한국은 두산 등이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양국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인수설이 제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해놓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서, 뉴스케일 파워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대주주 매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1,500만 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는 급락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심하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샌가 보면 이미 다
고점 부근까지 또 야금야금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흐름을 잘 만들어주면서 5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고, 얼마 전부터는 사실 특징적으로 이 구간에서부턴 오클로가 뉴스케일 파워보다 좀 더 세기 시작했죠.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점은 바로 뭐냐면 이 GE 버노바 가스터빈의 쇼티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알아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GE 버노바가 신고가 영역에서 잘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신고가를 시원하게 지금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개파락해서 안 좋게 끝나나 싶더니만 양봉을 어쨌든지 간에 세워주면서 거래대금을 또 강하게 발생을 시켜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지금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가스터빈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스터빈이 쇼티지 사건에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쇼티지라는 건 뭐냐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뜻인데,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한정적이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이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AI 데이터 센터들의 확장으로 전력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운데서 대형 가스터빈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딱 4곳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는데, 이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240조대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에도 한 120조 정도,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도 120조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만 40조대에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심지어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추가적인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가스터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쇼티지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진단키트 쇼티지가 있었고 리튬 쇼티지가 있었는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몇십 배 폭등을 했었고요, 리튬 관련 종목들 금양이 20배를 올라갔고 에코프로가 15배를 올라갔던 것만큼 이 쇼티지 사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사건이고,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도 지금 어떻다? 상반기에 올해 목표했던 것의 82%의 수주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이던스의 목표치가 3.4조였는데 이미 2.8조를 어떻게 했다? 수주를 해버린 상황이어서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다 목표치를 채운 상황에서 하반기에 갑자기 일감이 뚝 끊기는 이런 기현상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 한번 수주할 때마다 9천억 이렇게 수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오버페이스를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시 한번 하반기에 치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분석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한미반도체의 과거의 사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도 올라온 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가, 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런 위에 구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골도 한번 파주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악재도 의도적으로 내보내면서 제가 한미반도체 영상을 이때 당시에 찍었었는데, 이거 의도된 악재다, 이렇게 악재를 고점에서 터트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시원하게 그 다음번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개입하면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건 프로그램이 지금 기간이 오래돼서 안 보이는데, 자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무섭게 견인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을 질러줬는데 무려 820억 가까이를 때려박아 가면서 이날에 터졌던 거래대금이 8,900억이었는데 820억을 때려박았다는 거는 이 거래대금 터졌던 거의 10%를 누가 쓸어갔다? 바로 프로그램이 쓸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무섭게 견인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안 좋게 진행된다라고 해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줘야 될 거는 BHI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 우리가 좀 주가에 비교를 해보시면요,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이 BHI가 과격하게 반응을 했던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아래쪽이 두산에너빌리티 차트인데, 이렇게 처음에 상승 흐름이 있었던 구간에서 이 BHI는 과격하게 반응이 나온 다음에 위에 구간에서 놀면서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살짝밖에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 10월 16일 날 올라갔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10월 16일 날 이날에 이렇게 살짝만 움직였었는데 BHI는 과격하게 올라갔던 구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BHI가 이번에 다시 한번 무섭게 먼저 상승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BHI가 최근에 돌려준 흐름을 만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눌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손절 버튼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마 이 8월 1일 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손절로 대응하신 분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손절하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다? 이 프로그램의 개입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온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주가가 굉장히 튼튼하면서 6만원 구간을 결코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한미반도체처럼 한번 과격하게 밀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기회 구간으로 잡아가야겠다라고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견인했던 게 4년간의 박스를 상단부까지 한번 쳐준 다음에 눌러주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과격하게 개입했던 바로 요날의 흐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죠. 이때 보시면 5월 7일날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을 얼마를 쏟아내줬습니까? 860억 가까이를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면서 앞전에 없었던 매수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셨을 거고, 이때 11선에 딱 안착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날이 5월 7일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7일날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접근해 보시자 26,000원 이하로 한번 진입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텔레그램방에서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방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대미 투자의 원전도 포함 아까 전에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봤던 기사 내용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상 한 편 시청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신 다음에는요, 이 채널에서 잘 따라가서 수익 많이 봤다라고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입소문도 좀 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종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언어를 외우기 귀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더보기라고 영상 하단에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니까 이거 그냥 클릭을 딱 해보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핫한 게 한화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매집주도 하나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 그리고 현대로템, SK 오션플랜트, LIG 넥스원,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을 법한 곳에 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주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를 제가 매집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보다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왜냐면 시가총액이 스몰캡이거든요. 상대적으로 1조 부근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여러분들 모아가 보실 수 있도록 매집주를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 건데,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W자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조금 나왔다 보니까 지금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가셔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씩 놓치는 수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매집주를 받아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이런 구간에서 갭을 띄워가지고 물량을 소화해주는 듯한 캔들이 출현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었습니까? 한화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면서 이렇게 한번 갭을 띄워서 앞전에 있었던 물량을 소화해주는 듯한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이고,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매집 패턴 중에 이렇게 멀쩡하던 주가를 내려놓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원래 주가로 원위치를 시키면서 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매집해서 올리는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지금 한화에서 인수할 수도 있는 내용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공격적으로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위로 그냥 올려치면서 사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목표가가 높다라는 뜻인데, 어떤 구간까지를 좀 목표가로 보고 있냐면은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놓고 보셨을 때는 앞전에 이렇게 거래가 정지됐었던 구간을 찔러놓고 빠진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매물 장악을 해놨고,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190% 정도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30% 정도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매집주를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량 팔고 나서 여기를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짜투리 시드로 모아갈 수 있는 매집주잖아요. 말 그대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번 매집주 참여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010-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타점까지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두산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건 뭘까라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제 팀코리아의 어떤 수주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의 이슈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 바로 요 MSCI 관련한 이슈로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때 보시면 이 MSCI 8월 예상 종목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서 두산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LIG 넥스원 두산이 확인이 되실 텐데, 굉장히 잘 다뤄주고 있는 기사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MSCI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루고 있는데, MSC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주가지수 중 하나로, 편입 종목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선반영 효과가 커서 편입 종목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도, 빨라진 MSCI 편입 후보의 베팅 타이밍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8월 MSCI 기준으로 7월 중순에 주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즘은 조금 더 빨라지는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SCI가 뭐길래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MSCI라는 거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인 만큼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리스트에 편입이 되려다가 최근에 실패를 하고 나서 아직도 신흥국에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이 신흥국 리스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딱 편입이 되게 되는 순간,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할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흘러 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시브 자금이 쉽게 생각하면 외국계 수급입니다. 수급. 외국인 수급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를 먼저 올려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초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간 자리에서 정작 편입이 될 때는 다시 한번 가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게 바로 MSCI 테마의 골자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정확하게 그거를 잘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가 어떤 구간에서 편입됐다? 이 구간에서 편입이 됐지만 더 가주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죠. 총 2번을 활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한 번은 5월 정기 편입을 노려서 4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이때 불발되면서 흘러내리는 구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8월 정기 편입을 이때 당시에 됐는데, 그 전에 이미 고점은 어디서 찍었다? 바로 요 7월 26일 날 찍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 뭐다? 오버슈팅의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지금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한번 상승을 하다가 처음에는 21선에서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11선에서 터치하고 반등하고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이 고점 부근에서 무려 30%를 올라버리는 이렇게 기염을 토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틀 동안 30% 올라버리면서 윗꼬리 음봉이 출현을 하는 특징적인 캔들 흐름이 있었다. 이건 뭐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다? 프로그램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MSCI 테마를 엮어서 이미 MSCI 편입되기 전에 먹고 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1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요, 그 전에 10월 중순이나 아니면은 9월 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패턴은 앞전에 있었던 신성델타테크의 사례에서도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신성델타테크를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이게 저점 대비 18배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상승을 하면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게 출현을 해버렸습니까? 윗꼬리 음봉이 출현을 해버리면서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가 넘어가는 정말 기적적인 손실률을 기록하게 만들어준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도 24%가 더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항상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역사적인 2월 21일 날 계속적으로 장을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영상도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이 21일 날 상승을 이렇게 아침부터 쭉 하다가 고점을 24%까지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시가도 그냥 이탈을 해버리면서 하방 VI를 2대씩 맞아가면서 이렇게 떨어진 게 바로 신성델타테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영상 촬영을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이 영상이 게재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 찍는데 30분 걸리고 30분짜리 영상을 또 30분 동안 편집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부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부산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루해 하실 게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잘 매수하고 고점 구간에서 비중 살짝 정리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고만 반복을 해도요, 사실상 굉장히 수익을 푸근하게 챙겨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진행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도 신고가라고 댓글 달아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욕이 달리고 무슨 신고가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악플 세례를 받았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신고가 가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당시에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목표가를 줄 상향을 했었거든요. 어디서요? 증권가에서 하나같이 목표가를 줄 상향했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믿지를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싱가포르 수준은 어떻게 된 거냐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부르스를 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하게 신고가 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줄 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역대급 구간이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신고가라고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좋아요는 많이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상이 많이 추천이 되면서 매도세도 덜 나오게 되고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게 바로 유튜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신고가라고 댓글까지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